이번 주 포항 MBC 뉴스를 다시 짚어보는 코너. 포항 MBC 유튜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관행형민 방송 포맷에서 벗어나 유튜브 갬성으로 진행되는 포항 MBC의 혁명적인 4차 언론혁명. 포항 MBC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와. 네, 저희는 포항 MBC에서 만나서 일하고 밥 먹고 회사에서 날 새고 취재하고 기사 쓰는 장미쁨. 박성아 김형일. 이지연 뉴스에이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제일 좀 중요했던 소식이 태풍 하이선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이삭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태풍 소식을 여러 번 전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이제 하이선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풍 중계를 항상 태풍이 오면 하게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사실 그게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고생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재난 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번 주 고생을 했는데요. 현장에 이제 저랑 박성화 기자가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의 위력이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태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 뉴스에 나온 내용인가요? 이용주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일단은 울산 기자. 기자분. 근데 왜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요. 아, 저도 뭐 이게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나가면 바람이 너무 많이 그냥 박성아 기자 나오네요. 네, 아니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네, 눈이 안 왔어. 이때 그 비도 빈데 옆에 바다 바로 옆이어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바람 타고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산을 쓰는 게 이제 의미가 없죠. 또 나오네요. 네. 이건 하이 상황이죠. 약간 많이 이때는 이제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네, 태풍 마이 사고로 아니, 이때 경북 갑자기 지역 엄청 청천 갑자기 지금 넥타이에 이게 피해가 보이죠? 발생했고 갑자기 해양 수산 시설도 46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진짜 발생했습니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포항시 그냥 안 써가지고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아니랬죠. 미담 방출. 원래 이게 이렇게 난이 서면 방송 사고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넘겨. 원래 이제 서울에 다른 아, 영상이 빨리 넘겨야 되는데 네, 넘겨지는 넘기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나와버렸죠. 근데 사실 이 보면서 아주 흐뭇하셨죠.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생생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안에서 그림이 너무 잘 나왔다고. 아, 진짜? 예쁘다고. 예쁘다. 이게 예쁘다고. 네, 저런 모습 아주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고생할수록 모두가 좋아하는. 그 역설입니다. 태풍 중계차의 역설. 기자가 고생할수록 더 실감이 나는 그런. 그래서 저희 이제 그 MBC에서 저희 포항 MBC에서도 그 태풍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현장 상황이었고 이후에 이제 태풍이 오고 또 지나간 이후에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게 예. 뭐 저희들 방금은 좀 웃으면서 이렇게 보냈지만 실제 당시 이제 워낙 강한 태풍에다 또 많은 강수량 때문에 지역에 또 많은 또 이재민도 발생하고 또 피해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특히 또 이 태풍이 마이삭이어서 또 하이선이 바로 이제 네. 일주일 만에 또 와서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지연 씨 동네도 다 정전되지 않았어요? 네, 저 이제 12시까지 남아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태풍이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덕동이었죠. 네, 양덕동에서 갑자기 TV 보고 있었는데 꺼지고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언제 복구됐어요? 그게 한 새벽 3, 4시쯤 끊겨가지고 아침 11시쯤 복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되면은 피해가 핸드폰 충전도 못 하고 뭐 또 뭐 냉장고는 당연하고 네, 에어컨 아무것도 이런 할 수가 거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어, 되고 이게 굉장히 그 두려움이 태풍 막 몰아치고 이러는데 두려움을 크게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KT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아예 안 핸드폰도 안 돼가지고 되고. 네, 카톡도 전화도 다 안 되고 무서웠겠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특히 이제 해안가 마을이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포라든가 영덕 울진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해안에 태풍성 해일 피해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동해안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해일에 의해 가지고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 이런 이제 해일성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간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진수 공간이 다 네. 유실되고 네, 네. 또 그 진수 공간이 물을 가두는 또 역할을 해가지고 마을에 상당한 이제 가구가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당해서 주민들이 좀 크게 또 분노하고 이런 일도 또 있었죠. 예. 그 구룡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카페도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더라고요. 예. 완전 그냥 날아가가지고. 네, 뭐 그런 해안가에 굉장히 파도 엄청 센 것 같다고. 저희들 뭐 실제 취재진이 가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마이삭대 네. 조금 부서졌는데 아, 또 하이선이 오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피해도 발생하고 특히 또 이제 울릉도에도 피해가 많았어요. 이번에 울릉도에도 피해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동항방 화재라든가 또 여객선이 또 침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진도 되게 화제였잖아요. 테트라포드 그렇죠. 그게 한 터널 안에 톤짜리인가? 있는 50톤짜리. 50톤이에요? 네, 그게 날아가가지고 그 그게 터널 어떡해. 안으로 날아가고 좀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금액도 엄청 크다면서 매미 때보다 이번에 피해 금액 그렇죠. 음. 그 매미 때도 2003년이었나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네. 매미 때 그 울릉도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그때도 뭐 도로가 거의 다 사라지고 네. 뭐 이렇게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미하고 비슷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거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특별재난 지원 지역으로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이제 국무총리가 방문하기도 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울릉도는 그렇게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포항이나 네. 경주 같은 영덕 울진 이쪽 지역도 피해가 많은데 실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네. 좀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또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태풍은 또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시설물 피해도 있었지만 특히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하는 게 원전에서도 좀 고장이 있었거든요. 태풍 예.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도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좀 고장이었어요. 사실 태풍에 의해 가지고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다, 셧다운된다 이런 건 좀 참 없었던 일인데 그렇죠. 그건 뭐 우리 장익분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하셨죠? 네네. 그건 원전이 저는 사실 이제 포항에서 한 뭐 저도 이제 뭐 6년, 7년 이렇게 살면서 경주 지진도 겪고 뭐 포항 지진도 겪고 이랬는데 지진 날 때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풍에 이렇게 원전이 막 연이어서 멈추고 뭐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강한 비바람이 치고 뭐 최대 풍속 뭐 40m/s, 50m/s 이렇게 불면 이게 그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외부로 송출하는 원전의 그런 전력 장비들이 굉장히 이 비바람에 취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원전의 전력이 되게 중요한 게 원전 그 내부에 돔 속에 원자로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굉장히 고온고압의 그 핵 우라늄 이런 핵 네.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24시간 끊임없이 걔네가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 냉각시키는 게 사실 전기로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전원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전원 장치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전은. 그게 냉각이 멈추면 이제 뭐 환경단체에서도 이번에 성명을 내고 우려했던 게 이제 후쿠시마처럼 후쿠시마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전력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냉각이 멈추고 그래서 이제 폭발했던 거였거든요. 장 기자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네네.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이 제가 이야기로는 그 원전에서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1차적으로 네네. 그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데 네네. 외부로 보내는 전기 일부를 다시 그렇습니다. 땡겨가지고 네. 원전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네. 원전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또 네. 그게 이제 원전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는 어쨌든 그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전원기가 차단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집에서도 정전이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두꺼비 집이 내려가면서 정전이 되잖아요. 뭔가 전력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다른 전원 그런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건데 같은 원리로 원전도 뭐 개전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차단기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원전이 이제 전기가 공급이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비상 발전기가 돈다든지 뭐 이번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이제 원전 자체적으로 이제 대처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처 시스템들이 잘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이 뭐 고리 원전 일부는 멈추고 월성 원전은 출력을 뭐 60%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낮춰서 이제 가동을 시키는 거죠. 상황이 조금 예민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지금은 이번에는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이런 원전의 설비나 이런 것들이 태풍에 취약하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이번에 이제 한수원에서도 밝힌 게 염분 때문이었다. 태풍으로 이제 그 바닷바람이 막 그 해일이 치고 막 이러면서 원전이 또 바닷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후쿠시마 사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동남권 일대에 또 많은 원전이 몰려 있는 것도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하나의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도 만약에 뭐 고장이나 뭐가 발생했을 때 원전 하나에 대처하는 거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2개, 3개, 4개까지가 같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 버리면은 이게 뭐 아무리 수리를 하고 뭐 대처를 하더라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몰려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기상 이변이 이제 점점 빈번해지면서 기상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태풍의 등급을 원래는 중강, 매우 강이었는데 초강력이라는 단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 이 초강력 태풍이 자주 올 거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동남권 지역이 아무래도 태풍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서쪽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수원에서도 이번에 뭐 설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매미 태풍 때도 2003년에도 원전이 4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고리 원전 1, 2, 3, 4호기가 그 지금이랑 똑같은 문제,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원자로가 정지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 매미 이후에 지금 가장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울릉도 피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지금 원전에도 울릉도처럼 원전 피해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좀 뭔가 굉장히 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동남권의 원전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에어컨도 그렇고 뭐 또 기상 이변이 올수록 사실 전기 사용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수도권이나 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전력의 어떤 공급 문제에 사실 관심을 좀 가질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력 공급도 문제고 또 안전 문제. 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나라가 거의 뭐 망할 정도의 그런 재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안전 문제, 원전 안전 문제는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전국 원전 동맹이라고 있죠. 네네. 거기서도 한번 뭐 성명을 또 냈죠, 그죠? 네네. 여기서 뭐 네, 이게 인근 지역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소재지는 원전 아니에요. 소재지는 네, 아니고 원전 소재지는 원전 아니고. 주변에 예예. 원전의 어떤 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어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우리 동맹. 포항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예. 포항도 사실 이게 원전, 가깝죠. 월성 원전으로부터의 거리만 놓고 보면은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자체들이
이 원전 이번에 이제 태풍 때문에 고장이나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원래 그 동안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원전 문제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원안위랑 한수원이 이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자체도 여기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원안위원들은 뭐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제가 여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이 원전 문제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원전 인근 지자체장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전국 원전 동맹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라.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도 우리 원전 동맹이 추천한 사람으로 좀 넣어달라. 네네. 합리적인 요구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면 시민들의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또 저희들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한수원이 또 사과도 했죠, 그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예. 사실 한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보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장일풍 기자가 취재를 잘한 것 같아요. 예. 한수원이 이번에 이렇게 말했네요. 네. 뭐라고 국민 말해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참 이렇게 신뢰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담보하는 어떤 네. 그런 한수원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좀 잘 지켜보고 네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울진에 있는 한울 원전도 그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까? 네. 예. 방사능 감지기 경보가 또 있어서 저희가 또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어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원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원전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어떤 증발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이거를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 내부에서라도 뭔가가 방사능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경보가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철저히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들도 원전 취재해 보면 알지만 이게 원전 사고가 뭐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통계도 보면 뭐 올 들어서만도 원전에 고장이나 사고 현황 건수를 보면 뭐 10여 건이 또 발생했고 네네. 매년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게 이제 저도 취재를 해보면 느끼지만 단순한 기계적 결함도 있지만 또 인적 실수도 많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이게 잘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네. 한수원이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심도 깊게 원전 네, 안전 네.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네,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또 태풍이 지나간 자리라고 해서 지금 형산강 물놀이장이 지금 또 핫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박성아 기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문을 연 물놀이장인데요. 제가 일단 갔는데 완전 진흙더미? 진흙더미가 수영장 안에 풀 안에 진흙더미 뭐 나무까지 그리고 아직 물 덜 뺀 곳은 물 차 있어서 제가 이제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장화에 물이 다 들어갈 물이 꽤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 발이 다 젖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때가 이틀이 지난 뒤였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아직도 난장판인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태풍 왔을 때도 저희 카메라 기자 선배님들께서 찍으신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뭐 그냥 그 지붕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 네, 차가지고 수영장 수영장 지붕까지 차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저도 올라와 영상을 있는 보니까 거니까. 거기가 수영장인지 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지붕 있으니까 아 여기가 수영장이구나 뭐 요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좀 완전히 잠겼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막내 기자는 그 포항 지리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찍으러 갔는데 다른 걸 찍어 왔어요. 그 수영장 말고 아, 막내 지붕만 카메라 기자가 갔는데
너무 다 잠겨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수영장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찍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이제 뭐 어디가 수영장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내자마자 비가 와서 또 뭐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주민 이렇게 뭐 산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거 보시기에 좀 어떠냐, 이 물놀이장인 거 아실 텐데 다들 어떠냐 뭐 이렇게 여쭤봤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격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혈세 낭비다. 여기 맨날 잠기는데 이거 왜 짓냐? 주민들은 잘 아니까 그죠? 네, 원래 맨날 되게- 잠기는 네, 지역이에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자주 되는 곳인데 거기다 왜 짓는지 모르겠다. 뭐 혈세 낭비다. 뭐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얼마 투입돼? 60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60억이요? 60억 원이 투입됐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민분들도 뭐 반응이 그러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거의 공사장이라고 해도 네. 믿겠더라고요. 물놀이장이 다 아니라. 뒤집어져서 그 삽으로 흙이 떠질 정도로 흙이 많이 내가 그렇게 들이닥쳐. 퍼보고 네. 네. 근데 저도 이게 외국에 가보면 그런 이제 물놀이장 같은 여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네. 수 있는 물놀이장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그게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강물 자체가 워낙 깨끗하니까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강에다가 그냥 이렇게 음. 펜스를 쳐가지고 네. 완전 펜스를 치고 거기서 그냥 놀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시가지 안에 있는 강도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용하니까 뭐 여름에는 그렇게 설치하고 네네. 제거하고 이렇게 네, 네. 하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뭐 이렇게 크게 자연을 해치지도 네. 않고 근데 이게 60억이나 들었다니까 좀 놀랍네요, 그죠? 문제는 이제 안 깨끗하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저희 영상. 저희 형상감은 그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은 그 강물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강물을 굉장히 이제 즐기는 거죠. 그 강물에서 노는 자연 속에서 놀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수돗물을 쓰고 있어요. 물놀이장이 이제. 물값도 많이 들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대부분 사실 운영비 대부분이 물값입니다. 네. 운영비는 얼마 들어요? 운영비는 한 3억 정도, 3억 연간 이상. 3억 네. 물값하고 네. 다 쳐서 이렇게. 예. 한 올해는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운영 기간이 늘어나면 뭐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문제는 이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산강이 정말 다른 외국의 강들처럼 물이 깨끗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기꺼이 기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형산강에서 수은 오염이 지금 2016년부터 예. 계속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 형산강 물 속에 들어가서 놀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도 수돗물을 따로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수은 문제가 저희도 2016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포항 시민들도 놀라고 어느 정도였어요, 기자들도 그 놀라고 수치가? 이게 거의 수치가 그 형산강에서 잡히는 제첩 조개잖아요. 거기서 수은이 막 검출될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첩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네. 건데 거기서 이제 중금속이 나오니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포항시에서 이제 퇴적물 조사를 했는데 다 뭐 기준치의 뭐 10,000배 심한 데는 뭐 13,000배 구무천 같은 쪽은 13,000배 그리고 여기 본류 쪽도 뭐 800배 뭐 600배 제일 오염이 안 된 데도 뭐 600배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리고 또 1m 아래까지 아래에서도 수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m까지 다 오염이 됐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근데 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는 저희들도 거죠.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형상강 수은 문제가 언제부터 됐냐 보니까 2018년 3월 달부터 저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은 뭐 제목만 저희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형상강 수은 논의기구 유명무실하다. 그 다음에 시추 수은 조사 본격화됐는데 수은 논란으로 수상 레저타운 준공이 연기됐다. 또 환경운동연합이 수원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고 또 이렇게 원인을 밝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밝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됐고 원인은 아직까지 안 나온 네 거예요. 원인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오염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염 조사가 이제 2016년, 17년 그쯤 한두 번 이루어지고 또 지금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해졌는지 뭐 더 좀 나아졌는지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저 걸 그때 가서 모래 막 만지고 그 수은 모래. 수은 모래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물이 이렇게 콸콸 가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불안하네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뭐 뭐라고 네. 단언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주민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에도 네네. 저 뉴스 이후로 이렇게 어. 글이 아, 올라왔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포항시에서 수질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바지락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이런 조개들 뭐 식용 불가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개선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나 보다. 뭐 그러고 뭐 수영장 만든 돈으로 60억이나 투자했으면 수질 개선에 투자했으면 그 어떻게 돈으로 했느냐. 차라리 네, 수질 네, 개선하지.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 좀 짜증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니.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수은 섞인 흙탕물이 형산강 수영장에 다 들어갔겠다. 뭐 이런 반응들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장이 이제 그러니까요. 하천이 범람하면은 아이들이 수은 속에서 놀게 되는 위험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청소를 잘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불안하시죠. 꺼내지- 네. 일단은 포항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예. 이제 수영장 원래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인데 최근 3년 동안 이때 이 2달 동안에 침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뭐 야외 수영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좋죠. 그쵸. 뭐 시민들한테 네. 많은 네.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 위치라든가 뭐 또 뭐 상습 침수되는 네.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걸 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네. 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보입니다. 예. 문제는 더 큰 문제 같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여러 지적 중에서 이런 강 사업을 할 때는 강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이제 친환경적으로 아니면은 뭐 생태계 복원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뭐 레저 타운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뭐 울산 태화강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네.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악취가 풍길 정도로 맞아요. 심했죠. 예. 네, 심했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연을 복원하는 것부터가 이루어져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영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좀 이게 의문인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수원 대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쵸. 이걸 왜 이때까지 못 밝히느냐. 전 이게 가장 의문이에요. 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해가지고 연대기를 분석을 해서 이게 뭐 언제 어디 어느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많이 쌓였고 거기서 이제 퍼져 나왔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조사가 뭔가 바로 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지연이 되고 뭐 검찰 수사도 잘 안 되고 이런 시간만 흐르면서 이게 사실 점점 더 해결하기가 만만치 이게 않아지는 게 어쨌든 아닌가. 철강공단과 연결되는 구무천 맞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업체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장소로부터 이게 나왔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죠? 네. 그 구무천이 뭐 그렇게 아주 긴 그 하천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또 보면 문제가 복잡한 게 구무천에서 만약에 발생했으면 구무천에서 구무천 하류까지 이렇게 수온이 많아야 되는데 네. 보면은 형상강 본류 중에서도 구무천 위쪽으로도 또 수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수계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물이 뭐 이렇게 들이치면서 그건 바다에서 예, 그렇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배출이 또 또 따로 됐는지. 됐던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이거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좀 지켜봐야 관심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태풍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외하고 또 이제 어제 또 중요한 보도가 나갔었는데 가장 또 눈에 띈 게 포스코 직업병 관련 뉴스였어요. 그래서 박성화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일단은 8일에 악성 중피종이라는 그런 뭐 희귀암이에요. 네, 그런 병을 이제 7월에 진단을 받으신 분이
산재를 신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소견서를 그분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는데 그 병원 소견서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 신청을 하려면 내가 단순히 뭐 병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렇죠. 병과 내가 일했던 어떤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신청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네, 잠깐 좀 대충 읽어드리면 예. 악성 중피종이라는 병은 이제 성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암이라서 대부분의 환자한테서 이런 성면 노출이 됐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 환자 이번에 산재 신청하신 분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37년 동안 근무하셨거든요. 1981년부터. 네. 되게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죠. 이 일터,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보온재나 단열재 이렇게 쓰였던 성면, 그리고 이제 사무 환경 같은 데서 있었던 성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포스코가 2011년도에 사문석이라는 코크스로의 뭐 원료로 사용되는 거기에도 성면이 좀 일단 보도가 나갔죠. 저희들. 보도가 나갔었죠. 네. 왜 항공운동연합에서도 그걸 고발을 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번 환자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라는 종양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저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어떤 업무 환경이 어떤 질병을 유발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사례는 저도 좀 잘 못 봤는데 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것도. 예. 근데 악성 중피종이라는 병 자체가 직업병으로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는 네.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면과 그래서 관련돼서. 저도 악성 중피종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잠복기가 30년에 이르고 발병 후 30년. 예, 발병 후 1, 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원인은 악성 중피종은 성면 노출과 관련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 호흡 곤란 증세가 가장 흔히 발생하고 숨찬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가슴에 통증이 있다. 제가 듣기로 그분도 통증이 있다고. 제가 아드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처음엔 이제 폐에 물이 차서 아버님께서 물이 찼고 그 뒤에 이제 뭐 폐 쪽에 통증이 와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악성 중피종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4차까지 항암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렇게 약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약까지 듣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굉장히 좀 많이 슬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지회도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과연 뭐 한두 건이겠느냐. 네. 우리도 알아보니까 뭐 여러 건 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한 분이 또 악성 중피종으로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뭐 악성 중피종뿐만 아니라 이제 노조에서는 뭐 폐암이라던가 루게리병 이런 희귀 질병들이 한 30여 명 정도가 제보가 30여 분 정도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서 뭐 산재 신청이라든지 정확하게 잘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가 저희들도 이게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살인 기업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산재가 또 워낙 뭐 이런 직업병에 의한 산재 말고도 안전사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포스코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포스코 측에서는 이제 뭐 직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조사나 요청이 오면은 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포스코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또 취재를 하고 산재 사고나 이제 직업병 부분도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포스코가 워낙 이제 지역에서 유명하고 이제 뭐 큰 영향력을 미치죠. 예,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포스코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좋은 기사는 많습니다. 예. 뭐 포스코가 뭐 뭘 봉사. 돈을 냈다. 오늘도 뭐 어디 우리 지역 일간지에 보니까 뭐 어떤 뭐 포스코 부소장이
어디를 찾아 어느 공장을 가서 뭘 격려를 했다. 네, 뭐 네. 이런 기사가 어, 사진까지 거의 이렇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기사가 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포항에서는 약간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사실 뭐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이야기하는 언론은 찾기가 힘든데 또 저희 포항 MBC에서 지난 한 3년 정도부터 2, 3년 전부터 그렇죠. 예. 뭐 미세먼지라든지요. 예, 뭐, 맞죠. 예. 뭐 산재는 물론이고요. 산재, 그다음에 네. 뭐 환경. 노동 문제, 네. 노조 문제. 노조가 또 이제 예, 포스코에서 그죠? 생겼으니까요. 예, 포스코 무노조로 계속 해오다가 노조가 또 이제 실질적인 노조가 생겼죠. 네. 물론 뭐 포스코에 형식적으로 노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노조가 또 이렇게 네. 금속 노조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뭐 노조 설립 방해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또 네, 있었죠, 있었어요. 그죠? 있었고 또 대기 오염 문제. 네. 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네, 관련 네. 대기 오염 문제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꾸준히 문제를 네. 제기하고 있고 예.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응원해 주세요. 뭐 저희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예. 언론을 지향합니다. 포항 MBC는 그래서 물론 뭐 100% 시청자들이 느끼실 만큼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뭐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첫날 잘 진행됐나요? 네, 근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 그게 맡기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지연 씨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뉴스 AD 이번에 이제 이번에 갑자기 끌려왔는데 이 네. 자리에 최연소 네. USAD. 최연소 뉴스 AD. 근데 사실 뉴스만 보면 뉴스는 리포트가 보통 2분 남짓 정도 되잖아요. 그것만 하나만 이렇게 보고는 쉽게 그 이슈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요 뉴스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돼요. 네, 조금 더 이해되는데 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꼭 사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시청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 학도로서. 언론학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